전체 지역구 254석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2석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103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이 시각 현재 개표 결과 서울 37곳, 인천 12곳, 경기 53곳 등 102석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보단 줄었지만 19석으로 집계된 국민의힘을 압도했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후보가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를 꺾었습니다.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사람 사는 세상을 종로구에서 다시 실현하도록 제게 명하셨습니다. 그 뜻도 함께 헤아리겠습니다. 60석이 걸린 경기에선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를 포함해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편법 대출 논란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성적 막말 논란을 일으킨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도 당선했습니다. 인천에선 14석 가운데 12석을 얻었는데 리턴 매치로 주목받았던 미추홀 을에선 남영희 후보가 현역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에게 이번에도 석패했습니다. 민심의 척도 충청에선 전체 28석 가운데 대전에서 7석을 석권하는 등 21석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민심의 이 엄중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다른 승부처인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선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당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히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길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었습니다. 지난 총선 103석보다 의석수는 조금 늘었고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지만 범야권에 180석 이상을 내주면서 총선에서 완패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많은 분들의 그 뜻을 앞으로 더 잘 받들기 위해서 더 돌아보고 분발하겠습니다. 다만 한강벨트 가운데 서울 마포갑 조정훈 후보와 최대 격전지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승리했고 용산에서는 현역 권영세 후보가 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따돌리고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이 중요한 용산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중앙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낙동강 벨트가 포함된 부산 경남에서도 34석 가운데 30석을 차지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 총선 결과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정권 심판이 모든 이슈를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학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대한 총선이라든지 또 정초선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주춧돌을 놓고 판을 짜는 선거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 그런 류의 선거는 아니었어요. 다만 어느 정도는 예전에 있었던 판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한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힘을 몰아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선거를 했던 것이고, 굉장히 또 특이한 총선인 것은 이렇게 정권 전반기에 야당이 압승을 한 선거는 유례가 없습니다. 야당 압승 선거의 대표 사례 중에 하나가 2016년 총선이었는데 이때는 지금 선거와 다른 게 그때는 야당이 다야구도였어요. 국민의당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3당 구도의 재편이라고 하는 정초선거의 성격을 가진 것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후반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정권 심판이 용이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정권이 전반기 반환점을 돌기 전인데도 이렇게 크게 여당이 아닌 야당이 압승한 선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사에서 처음 있는 선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묘하게 한국 정치의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 민주당 정부가 5년 만에 종식이 됐었죠. 정권 교체가 됐는데 보통 정권을 한번 잡으면 10년 정도는 간다라고 하는 게 계속 통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10년 동안 야당 쪽도 계속해서 토대를 다시 만들고 쌓아서 한번 다시 집권했을 때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다시 급하게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고 유권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오래 기다려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불과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해서 심판한 것 그리고 이번에 정권 초반기에 윤석열 정부마저 심판한 것 이 세 가지의 일종의 국민적 입장에서는 박찬욱 감독 영화처럼 복수 3부작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바로바로 심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4년 전 총선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4년 전처럼 압승을 하긴 했는데요. 국민의힘을 보면은 그래도 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게 이 한강벨트하고 분당을 사수하면서 수도권에서 나름 선전을 한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제도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지율하고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거든요. 지역구별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접전 지역구들이 어떨 때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눠 갖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불과 몇 프로의 차이로 수십 군데의 선거구가 한쪽으로 기울기도 하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던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양가 감정이 있을 겁니다. 출구조사하고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몇몇 접전지에서는 선전을 했다 그래도 네. 라고 하는 안도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등 뒤에서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 그 문에 타지 못한 식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쪽 접전지도 조금만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네. 이 두 가지의 안도감과 아쉬움 이런 것들을 같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이제 총선 결과를 지도로 보니까 이 오른쪽은 온통 빨간색이고 왼쪽은 다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 지형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양극화면서도 좀 특이한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8년 전 2016년 총선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판세하고 지역별 판세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야권 같은 경우는 원래 약했었던 당시에 영남 이런 데서 선전을 했고 전국적으로도 선전을 했거든요. 지난 총선부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이 전국 판세에서는 계속 밀리는데 유독 영남, 강남 이런 데서는 굉장히 강세였고 이번 총선에서도 전국 판세하고 영남, 강남 판세가 따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전재수 민주당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하면은 그 혼자 남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전체 의석수가 커지면 전재수 의원 혼자만 당선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참패를 했는데 부산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 참패를 해버려서 그렇죠. 전재수 의원 혼자 살아남은 이런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을 밀물로 보고 국민의힘을 썰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밀물인데 영남, 강남은 썰물인 굉장히 특이한 선거가 돼버렸고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런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영남이나 강남에 의존하는 정당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영남이나 강남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쪽의 사람들의 겪는 고통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게 되면 험지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각 당의 원외 인사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좀 강하게 촉구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